미국이 개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정세가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도중 급거 귀국했습니다. 지금 당장 테헤란에서 떠나라는 글을 올리면서요. 돌아오자마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는데요. 더 큰 것이 있다고 하는데 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재현 특파원, 이 더 큰 것이 있다. 뭘 하려는 걸까요? NSC 회의가 시작이 됐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약 50분 전에 앤드루스 공군기지로 도착해서 현재 이곳 백악관을 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NSC 소집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조금 전 SNS에 난 어떤 방식으로든 이란의 평화회담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NSC가 중동 정세와 관련된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SNS로는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라고 이란 민간인들을 향해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NSC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G7 조기 퇴장으로 이란에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을 중재해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자, 뭘 하려는 걸까요? 미국이 개입, 사실상 참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아직 결정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양국의 휴전 때문에 이 G7 조기 퇴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과 무관하다며 휴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가 이란의 핵무기 완전 포기를 요구할 방침이라면서 핵 문제의 진정한 종식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스라엘이 미국의 군사력을 이용해 지하에 있는 이란 핵시설을 파괴해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트럼프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깊은 개입이 트럼프에게 정치적 위험성을 안겨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미국이 정말 이스라엘 이란전에 개입을 하려는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하 핵시설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투입을 고민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미군의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중재가 무산되거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가 G7 회의에서 귀국 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해당 안건을 논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를 투입하려는 건 이란 포르도 산악지대의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군 투입 없이 이곳을 파괴하려면 미군이 보유한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을 투하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 무게가 13.6톤에 달해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만이 투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60m 깊이의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어 지하 핵시설 파괴에 최적화된 폭탄입니다. Tha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n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the region is going to a positive way and that the world is free from Iran that possess nuclear weapon. 미군이 벙커버스터를 제공할 경우 미국도 중동 전쟁에 사실상 개입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간 트럼프는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여러 번 강조해온 바 있어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중동뿐 아니라 전 세계 미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부대 방어 태세를 3단계 브라보로 격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현지 시각 지난 14일 관할 구역 내 모든 부대의 부대 방어 태세를 알파에서 브라보로 한 단계 격상했습니다. 부대 방어 태세는 테러 공격에 대비하는 5단계 대응 태세를 말합니다. 이 중 3단계에 해당하는 브라보는 테러 활동이 증가하거나 예측 가능한 위협이 늘어났을 때 발령될 수 있습니다. 브라보 단계로 격상되면 부대를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검사가 강화되고
신원 확인도 더욱 철저해지는 등 보안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서해안에서부터 인도까지 포함하는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모든 미군 부대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한미군의 경우 2001년부터 브라보 이상의 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국방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분쟁이 다른 지역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미국 내부, 외부에서의 테러라든지 네네네. 그러한 군사 공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미국 본토를 방위하는 미군 북부사령부도 같은 날 부대 방어태세를 강화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네, 이스라엘과 이란이 연일 공습을 주고받으며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영 방송국까지 폭격했습니다. 생방송 중이던 앵커가 급히 몸을 피하는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공격을 생방송으로 보여주며 비난하고 있는 이란 국영방송 앵커. 그 순간 커다란 폭발음이 들립니다. 천장에서 파편이 떨어지고 앵커는 급히 몸을 피합니다. 자욱한 회색 먼지로 뒤덮인 스튜디오에서 방송국 직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6시 반쯤 이스라엘이 테헤란 북동부에 있는 이란 국영방송국 IRIB를 2차례 공습했습니다. 예비 스튜디오로 옮겨 방송은 계속됐지만 방송국 건물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기자는 손을 다친 상태로 이스라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공격이 이란이 군사 목적으로 운영한 통신센터를 정밀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테헤란 공항에 주둔 중이던 이란 공군 전투기 2대를 타격했고 우라늄 농축 시설 최소 2곳도 가동이 중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Look, we're doing what we need to do. It's not going to escalate the conflict. It's going to end the conflict.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면서 테헤란 주요 도로는 탈출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생방송 중 폭격을 받고도 방송을 재개한 에마미 앵커는 이란에서 저항의 상징으로 부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의 정유회사를 공습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 영공을 장악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세에 몰리자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란이 휴전을 원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밤하늘을 가르며 미사일이 내리꽂히자 섬광이 번쩍입니다. 정유시설에 흰 연기가 솟아오르고 다음날 아침까지 소방차가 투입돼 쉴 새 없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하이파 항구에 있는 최대 정유회사 바잔의 정유시설이 이란의 미사일 공습으로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최대 도시 텔아비브 등 이스라엘 다른 지역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 이란은 약 2시간 전에도 첨단 무기를 동원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공세에 이란 내부에서 휴전 논의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이 휴전을 원함과 동시에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아랍 국가들을 통해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핵 프로그램을 가속하고 확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어지고 있고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장악하는 상황이 되자 강경 대응에서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압박에 나섰습니다. I gave Iran 60 days and they said no, and the 61st you saw what happened. Iran should have signed the deal. 이란과 이스라엘 양국에서 피란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오늘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란에 대해 여행 경보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이스라엘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들은 공습을 피해 대피에 나섰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서 탈출해서 지금 요르단에 도착하셨다고요? 네, 저는 3일 전에
1차 피난하는 6명을 인솔해서 직접 왔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베산 오는 길에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이미 베산 국경에서 만나기로 했던 5명의 관광객은 임시 그 방공호에 들어가서 몸을 피했다가 우리 버스를 만나서 국경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 공습 사이렌이 들렸을 때 상당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사이렌이 울리면 특히 이동 중에는 이 미사일이 어느 쪽에서 날아오는지 그거를 몰라서 계속 하늘을 응시해야 하고. 네, 요르단에 네. 도착하셨을 때 좀 심정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밤 10시경서부터 새벽 6시경까 사이에 이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밤새 잠을 잔다 하더라도 깼다 잤다 하면서 그냥 하루 생활이 몽롱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근 이스라엘 한인 회장 연결해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교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자,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김유진 외교안보 국제부 차장과 함께 오늘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유진 차장에게 좀 물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급거 귀국을 하면서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진짜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해 여러 건의 양자회담을 예정했던 걸로 전해지는데 이걸 다 뒤로 하고 워싱턴으로 귀국한 겁니다. 앞서 보신 대로 약 1시간 전에 캐나다에서 워싱턴 앤드루스 공항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즉각 NSC를 소집했다는 건 미국 안보 상황에 중대한 위기가 예상된다는 의미로 보이는 만큼 트럼프가 현 상황을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세계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정세가 긴박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미 공군의 전 지구권 타격 사령부가 이란 폭격 준비를 완료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온라인상에 나돌 정도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유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글이 지금 전 세계의 관심이에요. 휴전이 아니라 더 큰 일이 있다. 뭘까요, 교수님? 아직까지 정확한 정치적 의도는 파악하기가 힘든데요. 아마도 이란과의 핵 협상에 대한 최대한 압박을 위한 수단과 목적이 아닐까 판가름됩니다. 이제까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주장해왔고 5차례 진행되어 왔는데 실질적인 쟁점은 미국은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만약 이란이 완전한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군사 개입을 통해서 이란을 압박하겠다라는 부분이 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벙커버스터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이란에. 만약에 벙커버스를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의도한 것이 아닌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유진 차장, 만약에 벙커버스터를 정말 투입한다면 미군이 이제 중동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실상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벙커버스터 지원은 단순한 무기 제공 수준을 넘어섭니다. 미군의 B-2 스텔스기와 같은 전략 자산, 그리고 이걸 운용할 병력 등이 전쟁에 함께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 폭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르도의 핵 농축시설은 지하 90m 깊이에 위치해 있고 단단한 안반 아래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 걸로 전해집니다. 이걸 파괴하려면 미국이 가진 초강력 벙커버스터가 필요하고 이 벙커버스터는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만이 운반할 수 있습니다. 미군의 전략 자산이 전쟁에 투입되는 것인데 이 자산을 운용할 병력이 함께 동원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전쟁 개입, 사실상 참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검토까지 한다는 건 이제 이란의 핵 기술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지금 이란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이란의 핵 의혹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2년에 이란 핵 의혹이 개발됐고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타결됐다가 트럼프 일기 때 파기했죠. 현재 이란의 핵 의혹이 국제사회에 알려진 이후 가장
고농축 우라늄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돼 있고 전문가마다 평가는 다양하지만 몇 년 안에 아니면 몇 개월 안에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제사회에서 이란 핵 개발 의혹이 가장 심각한 부분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란이 핵 개발한다는 걸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큰 위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 안보인데 만약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이스라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강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장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은 명분과 실제 목적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이란 현재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체제 전복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얼핏 보면 이스라엘은 막 공격을 하는데 이란은 물론 보복 공격 막공을 하긴 하지만 SOS를 쳤다는 보도도 있고 이란 군 전력이 좀 취약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공습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방어망 자체가 지금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란의 군사력이나 무장력이 완전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이란이 지금 주변국을 통해서 SOS를 취하는 부분은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갖고 이 체제를 유지하고 또 자국의 국가 안위를 지키고자라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미국이 정말 참전해서 이란의 벙커버스터든 공격에 가담할 걸로 보세요? 아니면 중재를 협상해서 빨리 끝낼 걸로 보이십니까? 만약 이번에 그 군사 개입이 되고 이 전쟁이 확전이 된다면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문제에서 미국의 역할과 기능이 많이 약화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그런 측면 속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란의 항복을 얻어내고 적절한 수준에서 출구 전략을 취하는 식으로 이번 전쟁을 종식하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달순 교수님 그리고 김유진 차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